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T팜에 대해서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는 1983년 삼천리 제약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2010년 동아소시오에 인수되었습니다. 지금 사업 부문을 보면은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저분자 신약 CDMO, 그리고 제네릭 CMO, 그리고 자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문은 RNA 치료제의 핵심 원료가 되는 올리고 API, 이 API의 CDMO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 RNA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7조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27년도에는 16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 매출 분석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핵심적인 사항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그 매출 일어나고 있는 구조를 보면은 제네릭 API가 19년도에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한 42%를 차지하다가 20년, 21년도로 오면서 점차적으로 신약 API라는 항목을 가진 부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명확하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신약 API가 늘어날 것이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냐가 이 기업을 분석하는데 핵심적인 겁니다.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모든 회사들은 2개 이상의 핵심적인 요소 이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업에서는 그냥 신약 API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매출의 구조가 수출이냐 내수냐를 볼 때 거의 대부분이 수출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 RNA 치료제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명확하죠. 그러면 일부분이 내수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임상 시험용으로 일부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회사들의 어떤 지역에 수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대부분 수출 지역은 미국과 유럽, 빅파마들, 일부 바이오텍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글로벌 빅파마에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수출을 하고 있다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그 빅파마하고 바이오텍들은 대부분 상업화한 그런 그 제품을 만드는 원료를 수입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임상 3상용 원료 의약품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형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향 올리고 API를 수출을 하고 있고 이제 임상용도 같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게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이 회사의 그 증설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아까 보신 올리고, 즉 이 올리고 쪽, 신약 올리고 쪽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정도의 속도냐면은 2020년 8월에 증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당 2몰에서 3.6몰로 거의 2배 가까이 증설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2달 있다가 또 발표를 합니다. 6.4몰로 2배 또 늘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1년 있다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14몰로 늘립니다. 이걸 보면서 그냥 좋아서 하겠거니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회사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릴 수가 있을까? 과감하면서 좀 의구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뭔가 굉장히 자신감 있고 내가 아주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 확장을 시키겠다 인지 아니면 욕심을 부리는 건지를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제 관점을 보고 기업을 분석하는 게 이제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이 회사가 하려고 하는 이제 올리고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클레오시드라는 게 있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가 하려고 하는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건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회사가 열심히 해오던 품목이 뭐냐면 뉴클레오시드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다르긴 한데 생긴 모양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보시면은 염기 하나에다가 당 하나 붙은 이 두 개가 모노머, 즉 뉴클레오시드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이 두 개를 만들어 왔던 거죠. 하나 붙여가지고 당에다가 염기를 붙인 거를 지금까지 생산해 온 겁니다. 지금부터 하려고 그러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인산 하나를 더 붙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확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화학적인 지식과 그런 노하우 배경이 상당히 깊은 회사였다. 그리고 생산을 30년 이상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아까 보신 공격적인 그런 설비 증설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존의 당과 염기, 즉 이 뉴클레오시드를 CDMO를 갖고 길리어드라든가 이런 큰 회사들, 이 빅파마 쪽에 꾸준하게 그 매출을 일으켜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의 수주를 많이 받으면서 매출도 크게 늘어났다가 이 매출이 줄어들면서 또 휘청하는 이런 굴곡도 이제 겪었었는데, 결국에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과감하게 확장을 하면서 성장도 지속하고 이제 시가총액도 크게 이제 늘어왔다라는 점입니다. 잘 아는 분야로 확장을 잘 했다라는 점이고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갖고 뭐를 하냐 그러면 핵산 치료제, 즉 DNA도 만들 수 있고 RNA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하고 RNA하고 생긴 모양은 당 쪽에 보시면은 당 오른쪽에 두 번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DNA 쪽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수소만 하나 이제 딸랑 붙어 있는 형태고요. RNA 쪽에는 OH, 산소가 붙어 있습니다. 산소는 다른 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붙으려고 그러는, 산화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RNA가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 경쟁력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CDMO 비즈니스를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지금부터 이제 올리고라는 말을 하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고 쪽을 잘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배경이 돼 있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빅파마에 30년 이상 납품을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빅파마한테 이 CDMO로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였다. 그런 숨은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CRO까지 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 연구라든가 이런 거는 그 이제 커리어가 굉장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잘 할 거다, 이런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메신저 RNA 관련한 그런 연구를 상당히 활발하게 이 회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향후에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완제 제약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떤 CMO를, 특히 또 CDMO를 선정을 할까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완제 회사하고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회사, 그 다음에 GMP 공정 기술을 잘 갖추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오랜 그런 레퍼런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대량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캐파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를 미리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대로 이 회사가 공격적인 그런 캐파를 해 나갔던 이유는 바로 그 점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이제 수요가 명확하게 이제 보인다라고 계산을 했던 거고, 이때 빅파마한테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캐파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올리고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배경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회사다. 그리고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공격적으로 캐파를 확장했는데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일단 뭐 경쟁을 떠나서 이쪽 분야가 크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희귀질환, RNA 그럼 희귀질환인데, 희귀질환을 떠나서 이제 대사질환이라든가 심혈관계, 즉 올리고를 많이 쓸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냐, 그리고 개발된다 그러면 언제 될 것이냐, 그리고 이쪽 RNA 분야에 얼마만큼의 돈들이 연구개발되기 위해서 투자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RNA 치료제다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신저 RNA. 메신저 RNA 쪽에서는
당연히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 2019년부터 2021년, 2022년 초까지 걸쳐서 한 82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0조 가까이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돈도 벌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티센스 쪽하고 siRNA 쪽에서는 아이오니스라든가 그 다음에 엘라일람, 그 다음에 사렙타 이런 회사들이 대개 한 17억 달러 이상씩을 계속 꾸준하게 이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귀질환보다는 이제 대사질환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이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 원료를 수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약들은 2024년에서 2025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는 약간 슬로우할 수는 있다. 대개 희귀질병 쪽으로 한 2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3년보다는 2024년, 2025년 쪽으로 가면서 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기존의 RNA 치료제로 어떤 것들이 나왔는가를 보면 먼저 2016년부터 ASO 쪽, 안티센스 올리고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엘라일람 쪽으로 넘어오면서 siRNA가 2018년부터 꾸준히 하나씩 이제 매년 약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메신저 RNA가 화이자하고 모더나에서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siRNA 쪽을 보시면은 IP, 특히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파이프라인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즉 임상 3상, 임상 2상 후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앞으로 한 4년 내에 5개 이상의 약들이 이제 개발될 가능성이 있고요. 한 2개 회사가 더 임상 3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siRNA 한쪽에서만 약이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siRNA로 보면은 현재 한 6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한 3개 정도는 엘라일람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엘라일람의 임상 3상에서의 그 성공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siRNA는 다른 약물에 비해서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약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안티센스 쪽도 임상 3상이 4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서도 향후 2024년, 2025년도에 약이 개발돼서 나올 겁니다. 이런 이제 뭐 에스티팜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면은 RNA 쪽에서 2024년, 2025년도에는 약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디테일하게 찢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런 쪽을 보실 때 마냥 그냥 그 약이 나오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좀 더 데이터를 이렇게 분할해서 찢어서 보면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025년도로 향하면서 이제 핵산 치료제들은 조금 더 많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